자, 자 이제 주차할 자리 찾는 거예요. 옳지. 자리 하나 남았다. 옳지. 뒤에 아들 둘 하고요. 부부같이 타고 있습니다. 옳지. 여기다 차 대면 되겠다. 에이 아니다. 뒷차가 옆으로 옵니다. 예. 야이 개 뭐 뭐라 했더니 저 앞에 차를 세우네요. 여기 차를 세우고 차에서 내립니다. 부인은 말려요. 여보 그러지 마. 네. 옵니다. 달려옵니다. 다시요. 여기서 제가 좀 중계를 하겠습니다. 저는 유튜브 애청자인데요. 어제 당한 일 정말 황당합니다. 그날 가족들하고 같이 밖에서 김밥을 먹고요. 오랜만에 시장 가서 좀 조개 사서 집에 가서 먹을 예정으로. 주차장 옳지. 자리 하나 났네요. 아이고 근데 장애인 주차구역이에요. 에이 안 되겠다. 근데 뒤에서 빵빵거리는 거예요. 뒷차가 옆으로 옵니다. 창문을 열고 나한테 손가락 요구를 하길래, 그래서 저도 이 순간 욕설이 나왔습니다. 아이씨, 상대가 손가락 요구를 하기 때문에 창문 열고. 그랬더니 저는 50대 초반인데요. 한 10년 정도 어린 친구가 저한테 와서, 예. 그래서 그냥 가려고 그랬는데 그 친구가 와요. 예, 욕하면서 와요. 달려와요, 이제 달려와요. 네, 달려와요. 같이 욕했습니다. 그리고 차에 있던 아내와 아이들을 그냥 가라고 아우성 치고 난리가 났죠. 근데 그 친구가 제 목을 잡고 폭력을 행사했고, 그리고 저한테 침까지 뱉었습니다. 얼굴에 침까지 뱉었어요. 예, 그리고는 이동하는 제 차량에다 동전까지 계속 던졌습니다. 예. 아이씨. 차에 가족까지 있는데 폭력뿐만 아니라 감염병 예방 위반 이런 걸 처벌할 수 없네요. 모멸감에 너무 화가 납니다. 예. 대충 내용 아시겠죠? 부인은 여보 그냥 가는데 장애인 주차구역 아싸 자리 하나 났다. 이때 정말 기분 좋게 나갔어요. 가족들하고 인천 연안부도 쪽에 가셔갖고요. 이렇게 가족들하고 이렇게요. 여기서 주차장이 널널해서 요새 주차장이 아무도 없잖아요. 널널하게 기분 좋게 식사를 하고요. 차 안에서 가족끼리 도란도란 오손도손 김밥을 이렇게 텅 비어 있습니다. 아이고 좀 이따 보여드려야 되는 김밥 맛있게 가족끼리 소풍 가서 드시고요. 그러고서 그 옆에 인천 어시장 가서 좀 이렇게 조개도 사고 어물도 사고 집에 가서 먹으려고 그래서 주차하러 가는 중이었어요. 그 차 스트레스 하나 빠지길래 아싸 자리 하나 났다는데 거기가 장애인 주차구역이에요. 다시 그냥 가려고 그러는데 내가 좀 더 빨리 안 빠진다고 뒤에서 빵빵 하는 거예요. 그래서 왜 빵빵거려? 그랬더니 그 차가 옆에 오더니 창문 내리고 손가락 욕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야이씨! 그랬더니 그 차가 근데 부인은 옆에서 여보 그냥 가 그러는데 그 차가 저가 가더니 차를 세워놓고 막 쫓아오는 거예요. 쫓아와서 그랬더니 목을 잡아 당기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갈라는데 목을 확 잡게 치는 바람에 목이 어떻게 됐는지 보세요. 이렇게요. 이렇게 상처가 났습니다. 그리고 차에다 얼굴에 침을 뱉었어요. 얼굴에 침을 뱉고요. 한 번은 문 열려있으니까 얼굴에 침 뱉어서 나한테 튀었고요. 두 번째는 또 두 번째 뱉었습니다. 두 번째 뱉어서 이거 침이요, 침.
그대로 묻어 있어요. 세차 안 하고 그대로 갖고 있답니다. 옆에서 부인이 여보 애들 있잖아. 그래도 가족들이 있는 데서 내가 잘못한 거 없는데 상대가 와서 막 손가락 욕하고 그리고 물론 아유 그래 미친놈 하고 그냥 가도 되죠. 근데 그랬더니 차를 영 세우더니 쫓아와요. 달려옵니다. 예, 달려라 한이처럼 달려옵니다. 한이. 이야, 보세요. 상대가 달려오는데 어떻게 달려오나 보세요. 다시 한번 보세요. 기분 좋게. 옳지. 저기 자리 하나 안에. 아싸. 에이 아니다. 뒤집빵. 뛰어오는 거 보세요. 마지막 뛰는 거 보세요. 피하려고 그랬더니 목을 확 낚아채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댓글 좀 잠시 보겠습니다. 상대가 와서 여기서 문을 열고 내가 일부러 안 간 것도 아니죠. 주차하려다가 아니라서 다시 가려고 속도를 줄였다 했는데 빵빵해요. 아, 왜 빵빵이라 이씨. 할 수 있죠. 근데 중앙선 넘어가면서 나한테 와서 쫓아와갖고 지금 중앙선 넘죠. 그 창문을 열고 손가락 욕을 합니다. 손가락 욕할 때 여러분들은 가만히 계십니까? 내가 잘못한 건데 손가락 욕하면 옆에 가족들이 있는데 손가락 욕 당하고 가만히 계시겠습니까? 물론 아이고 미친놈 그래 네가 무성의가 더러서 피한다. 그게 현명합니다. 근데 현명한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여기서요 여러분들의 댓글을 좀 보겠습니다. 저는 남자라면 저 정도 욕을 할 수 있어야 옳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집에서 내가 제일 높은데 우리 아버지가 아이 저기서 손가락 욕하네 꼼짝도 못하네 대응을 안 하네 그리고 쫓아와서 막 쫓아올 때 그런 거 도망가야 되겠어요? 옆에서 말리니까 잡으려고 막 목을 낮게 채길래 상대하기 싫어서 출발했더니 팍 낚아쳐서 그렇게 된 거래요. 그럼 이분이 올리신 글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저는 솔직히 불박차 욕한 거 문제되지 않는다고 보입니다. 이 사건에 있어서 불박차에게 과실 없애야 옳다고 생각합니다. 평소에 제 성향하고 다른 얘기하죠. 저는 현명한 사람은 욕을 먹고도 그냥 에이 참 빙신 미친놈 그러고 갈 수 있죠. 그런 사람은 진짜 드뭅니다. 이분이 올리신 글을 보면서 같이 대화해 보겠습니다. 요즘 같은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 사람에게 침뱉고 폭행하는 무례배 인천 연안부도 어시장 안녕하세요. 예전에 변호사님의 해설과 사건 사고 자주 보았던 시청자입니다. 영상들을 보면 서로 싸우는 장면에서는 운전대를 잡으면 자신도 모르게 민감해지는 게 경우가 있다고 무슨 뜻인지 모르겠네요. 하지만 대부분의 운전들은 한두 마디 서로 욕설을 하고는 그냥 각자의 길로 가고 금방 잊어버리죠. 어제 황당한 일을 당했습니다. 요즘 같이 국가적인 재난 아닌 재난 사태, 전 국민이 마스크를 쓰고 다니면서 서로에게 혹시나 피해를 줄 수도 있는 전염병을 조심하는 시기에 폭력과 함께 저희 얼굴에다 침까지 뱉는 행위를 도저히 참을 수가 없는 얼마 전에 어떤 사람이 너도 걸려봐! 그러면서 20대 어떤 젊은 여자가 침 팍 뱉어갔다는 거 아니에요. 간호사한테인가, 또 119 요원한테인가. 천인공노할 짓이죠. 천인공노라는 뜻은 사람 1000명이 모두 같이 노한다, 화낸다.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겠지만
하늘도 사람도 같이 분노한다. 천인공노입니다. 어제 저희 가족은 날씨가 너무 좋아서 간단하게 김밥을 만들어서 드라이브 나왔습니다. 저희는 바다에 있는 인천으로 갔지만 바다가 아닌 텅 빈 여객선 주차장에서 김밥을 먹으며 오래간만에 봄바람을 만끽한 후 근처 연안부두 어시장에서 조개 등을 사서 집으로 갈 예정으로 어시장을 갔습니다. 일요일 오후라서 어시장은 차량들이 제법 있었고 당연히 주차 장소를 찾기 위해서 서행을 하였습니다. 그러다 마침 앞에 주차구역에서 차량이 나오는 것을 목격하고는 저는 기뻐서 아싸 주차자리 나왔다 하면서 좋아했지만 그 구역은 장애인 주차구역이었습니다. 실망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저의 뒷차량이 경적을 울리면서 중앙선을 넘어 제 차량 옆으로 와서 창문을 열고 손가락 욕과 뭐라고 욕을 하면서 제 차량을 지나 좌회전했습니다. 저는 순간적으로 욕설이 나왔습니다. 어이도 없었지만 화도 났습니다. 50 초반인 저에게 10년 어린 친구가 한 행동에 짜증난 것 같습니다. 그렇게 그냥 가면 되는데 그 친구는 사고를 해서 좌회전을 한 후 차를 세우고 나오면서 욕설을 해서 저도 같이 욕설을 했는데 갑자기 제 차로 달려오는 겁니다. 차 안에 있던 아내와 아이들이 그냥 가라고 아우성을 치고 난리가 났죠. 제 차량으로 온 그 친구는 제 목을 잡고 폭력을 행사하였고 이동하는 저에게 침까지 얼굴에 뱉었습니다. 그리고는 이동한 제 차량에서 동전을 던졌습니다. 계속 던졌습니다. 차량에 동전들이 맞는 소리가 들립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어이가 없고 화가 나서 제보합니다. 더구나 요즘같이 민감한 시기에 침까지 뱉고 차 안에는 가족까지 있는데 폭력뿐만 아니라 감염병 예방 위반 이런 것까지 처벌할 수는 없을까요? 모명하며 너무 화가 납니다. 제가 질문했습니다. 창문을 열고 있던 상태에서 목을 잡아당기는 등 폭행을 가한 건가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폭행했는지 설명해 주세요. 창문은 원래 열려 있었나요? 아니면 상대차가 중앙선을 넘어서 옆에다 차를 대고 욕할 때 같이 욕하느라고 닫혀있던 창문을 열은 건가요? 상대가 침 뱉은 것에 대한 증거가 있나요? 경찰에 신고했습니까? 사고 현장을 비추는 CCTV 확보했습니까? 그리고 상대 인적 상황은 파악되었나요? 본인의 욕설은 삐 처리할 겁니다. 부인의 음성도 변조해야 되겠죠? 참고로 차에 타고 있던 자녀들은 몇 살인가요? 자녀들은 차분하게 아무런 얘기도 안 하고 있었네요. 유튜브에 올리면 본인도 잘한 건 없다는 질책의 글들이 많을 듯한데 괜찮으시겠어요? 감수할 수 있다면 유튜브에서 상대가 어떤 처벌을 받게 되는지 상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저는 불박촌년자가 욕한 거 충분히 남자로서 아내와 아이들이 있는 자리에서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봅니다. 다만 저는 제가 그런 자리에 있었다면 저는 그렇게 못합니다. 저는 용기가 없기 때문에. 그러나 남자라면 그렇게 하는 것이 저는 옳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렇게 설명드리는 데는 어린 시절의 기억이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어릴 때였어요. 초등학교 다닐 때였습니다. 그때 넝마 줍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뒤에 이렇게 해갖고 이렇게 주워 넝마. 근데 저희 집은 담장이 없어요. 그냥 담장 없이 옆집 있고 우리 집 있고 중간에 좀 공터가 있고 그렇죠. 근데 거기서 누가 멀쩡한 대야, 주전자 이런 걸 넣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어머님이 아니 너 뭐 하는 거야 그랬더니 저희 어머니한테 에이 이런 씨발년이 딱 우리 어머니한테 욕을 하는 거예요. 근데 거기가 한 7살 정도 돼 보여요. 제가 그냥 가만히 보고 있었어요. 저 어머니한테 진짜 혼났습니다. 너는 엄마가 욕을 먹는데 거기서 가만히 있으면 어떡하냐. 물론 상대가 더 크더라도 거기서 엄마를 위해서 네가 뭐 어떤 행동을 했었어야지. 그때 제가 생각할 때 맞다. 내 가족은 경찰이 바로 옆에 있으면 모르지만 그렇지 않으면 옆에서 뭔가 똑같이 폭력을 행사하지 않더라도 같이 욕을 해주든가. 그게 그래서
특히 내 가족들한테 내가 모욕을 당하고 참는 것은 이게 쉽지 않습니다. 저는 그렇게 못하지만 그러나 이분은 저는 할 걸 하신 거예요. 그렇지만 더 좋은 것은 미친 개는 피해 다니는 게 좋습니다. 내 미친 개가 그러면은 그냥 아이고 그래 상대 안 하는 게 제일 좋죠. 그게 현명합니다. 현명하게 하지만은 그러나 저는 이분이 잘못했다는 생각 안 듭니다. 과실비를 따진다 그러면 그때 조금만 더 신경 썼더라면 하는 아쉬움 10%? 만원 20%? 전체로 본다 그러면 제 마음은 100% 100대 0입니다. 하지만 굳이 꼬투리 잡는다면 아이고 상대하지 말지. 거기서 달려올 때 그냥 밟아서 가지. 그러나 저는 이분한테 이분 잘못했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싶지 않습니다. 혹시 제 옆에 있으면 잘했어. 그럼 남자는 그래야지. 자, 술 한잔해. 그러고 싶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명히 댓글은 똑같은 놈이네. 아까 이파라님 그러셨죠? 둘 다 경찰서 가야 되겠네. 이분이 뭘 잘못했습니까? 내가 잘못한 거 없는데 거기서 욕 빵빵해서 내가 근데 옆으로 가서 그냥 창문 내리고 그냥 가면 되잖아요. 손가락 욕을 하는데 그럼 거기서 가만히 있습니까? 물론 잘했다는 건 아닙니다. 양쪽 다 경찰서 갈 일이 뭐가 있어요? 상대가 먼저 욕하니 같이 욕한 건데요. 항상 그렇지 않습니까? 국가 대 국가도 저쪽에 쏘면 나도 쏜다. 그만큼만. 하지만 저는 이분한테 그랬습니다. 유튜브에 올리면 본인도 잘한 건 없다는 질책의 글들이 많을 텐데 괜찮으시겠어요? 감수하실 수 있다면 제가 유튜브에 올리겠습니다. 차에 묻은 게 침인가요? 상대가 뱉은 침이 질문자 얼굴과 차에 동시에 튀긴 건가요? 창문이 내려온 상태에서 순간적으로 제 목을 잡고 창밖으로 빼내려고 해서 제가 차를 이동했습니다. 차가 이동하는 중에도 끝까지 제 목을 잡아서 목에 상처가 났고요. 또한 목까지 충격을 받았습니다. 제가 순간적으로 차를 정차하니 이번에는 침을 제 얼굴 쪽으로 뱉었고요. 제가 다시 이동하니 뒷창문에서 침을 뱉었습니다. 어시장으로 서행하면서 날씨도 좋고 해서 창문을 열어놓은 상태였습니다. 침을 뱉은 증거는 그러니까 싸우려고 창문을 연 게 아니라 창문이 원래 열려 있었다는 겁니다. 침을 뱉은 증거는 사진에 있습니다. 아까 보여드렸죠? 아직 세차도 안 한 그대로입니다. 제 얼굴에 묻은 침은 제가 옷으로 닦아서 그건 없습니다. 경찰차가 와서 저의 상처와 차량에 묻은 침 등을 사진 찍었습니다. 블랙박스 영상도 가져갔습니다. 제 아내는 아직도 겁에 질려서 그냥 경찰서에 연락 오면 없던 일을 하자고 합니다. 혹시 그 사람이 집으로 찾아올 수도 있지 않느냐고 하면서요. 아이들은 고1과 중2입니다. 아이들은 내성적인 성격이라서 이 사건에 대해서 침묵하고 있지만 충격을 받은 상태입니다. 욕설을 한 저에게도 충분히 일부 사람들은 비난을 하겠죠. 하지만 괜찮습니다. 네, 본인도 잘못한 게 없다는 소리 들을 텐데요. 욕설을 한 저에게도 분명 일부 사람들은 비난을 하겠죠. 하지만 괜찮습니다. 저렇게 폭력적으로 표현하는 사람은 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더구나 가족들과 같이 있는 상태에서 10년 넘게 나이가 들어 보이는 사람한테 그렇게 화를 낸다는 게 이해되지 않습니다. 특히 코로나 바이러스로 온 국민이 사회적 거리를 두고 마스크 등으로 예의를 지키고 있는 상황에서 침을 뱉는다는 자체가 화가 나고 계속 스트레스를 받고 있습니다. 차에 묻은 게 침 맞습니다. 2번 뱉어서 한 번은 차와 제 얼굴에 그리고 한 번은 뒷창문에 묻었습니다. 참고로 차가 이동하는 와중에도 제 목을 잡고 있어서 목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2주 진단 나왔습니다. 전체적인 CCTV 확보는 아직 모르겠습니다. 파출소에서 제 블랙박스 보더니 이 정도면 된다고 하더군요. CCTV 확보를 해야 되나요? 상대방 신호는 파출소에서 차량 번호 조회로 확보되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분명히 차량이 주차선에서 나오는 걸 확인한 후 주차를 하기 위해서 비상등을 점등했습니다. 비상등 소리가 납니다. 더구나 정지한 것도 아니고 비상등 켜고 서행하다가 장애인 주차구역인 것을 확인하고 주차를 포기했습니다. 갑자기 정차한 것도 아니고 무조건 서행하지도 않았습니다. 비상등 켜고 서행하다가 장애인 주차구역을 하고 다시 가려고 했다는 거죠.
당시 차량 흐름대로 주행을 하였는데 그렇게 경적을 울리고 제 차량을 지나쳐서 그냥 가면 되는데 손가락 욕과 또 말로 욕을 하니 경적 때문에 화가 나 있는 상태에서 순간적으로 저도 욕설이 나왔습니다. 감사합니다. 글을 그냥 올리다 보니 오타들이 보여서 수정을 하고 싶은데 수정 기능이 없네요. CCTV 찾아보세요. 상대를 더 무섭게 처벌하면, 아니 무겁게 처벌하려면 블랙박스 영상만으로는 부족합니다. CCTV 확보하세요. CCTV 확보하세요. 자세한 이유는 어제 설명드리려고 했는데 어제 시간이 없어서 못했네요. 네, 알겠습니다. 경찰에 요청하면 될까요? 본인이 다니십시오. 본인이 그 근처에 CCTV 있는 데 찾아보십시오. 방법용 CCTV가 있는 데 찾아보십시오. 반드시 CCTV 확보하십시오. CCTV 30일 있으면 지워줍니다. 경찰 안 해줍니다. 경찰은 블랙박스가 돼요? 됐어요? 충분해요? 이럴 거 아닙니까? 본인이 진짜 화가 나고 그 사람을 무겁게 처벌하고 싶으면 본인이 직접 CCTV를 찾으십시오. 이 사건의 포인트는 CCTV입니다. CCTV 딱 보면 거기가 비춰지는 게 있잖아요. 방법용 CCTV 찾고요. 그리고 그 옆 상가나 뭐 이런 데서 그쪽에 비춰지는 게 있어요. 본인이 찾아보고 경찰에게 여기 CCTV 있다고 얘기하십시오. 어떤 가게에서는 CCTV 보여주는 데도 있는데 어떤 데는 경찰하고 같이 와야 보여준다고 합니다. 내가 먼저 확보해 놓으십시오. 폭력, 감염병 예방법, 보복운전 등 모두 처벌하고 싶은 심정입니다. 아이들은 정신적인 충격이 아직도 있어서 저를 보면 피합니다. 폭력도 폭력이지만 침을 얼굴에 뱉었다는 모멸감으로 인해서 회사에서도 가끔 멍 때리는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내일, 오늘이네요. 오늘이 3월 13일이니까요. 내일 인천 중부경찰서에서 고소인 조사받기로 했습니다. 형사에게 연안 어시장 사거리 CCTV 영상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제가 봤다는 거예요. 요건 안 본 거고요. 요거 CCTV가 왜 필요할까요? 우선 제명은요, 감염 예방법? 이건 잘 모르겠어요. 네. 일부러 감염되게 하려고 그런 건 아닐 테니까요. 그거는 뭐 여기서 문제 삼지 말자고요. 침 뱉은 거요. 그것은 상대를 더 무겁게 처벌하는 것에 대한 플러스 알파 요인입니다. 가족들끼리만 있었기 때문에 모욕죄는 성립되지 않습니다. 고의원성이 없어요. 포인트는 이겁니다. 침 뱉은 것도 폭행에 들어가는 거예요. 빵빵. 지금은 내가 혼자 얘기했기 때문에 뒤에 안 보이겠죠? 물론 유리창을 통해서 앞에서 말하는 게 그게 룸미러가 뒤로 비춰질 수도 있겠지만 일반적으로 잘 안 보이겠죠? 천천히. 그리고 왜 빵빵거려 그랬어요? 왜 빵빵거려 그랬더니 나 혼자 얘기한 거예요. 뒤로 얘기한 것도 아니에요. 차가 멀어서 내 목소리 안 들립니다. 자, 이때 옆으로 옵니다. 오더니 네, 먼저 손가락 욕을 하고, 그러니까 대응하려니까 여보 그래요. 그러니까 상대가 손가락 엮고 욕하니까 나도 대응한 겁니다. 그 과정. 아까 야이 개새끼 한 번 한 것 때문에 차를 세웁니다. 지금까지는 아무것도 문제 안 돼요. 여기서부터 문제입니다. 네, 여기서부터 가려고 그러는데 차를 세웠어요. 뭐 했습니까 이 사람? 아까 어떤 분이 말씀하셨어요. 제주도 카니발 포켓 사건하고 똑같다고. 똑같습니다. 똑같아요. 정말 똑같습니다. 이거요, 모욕 그런 거 아주 신경도 쓰지 마세요.
특가법 위반. 운행 중인 자동차 운전자를 폭행해서 상처를 입게 했습니다. 지난번에는 그래도 브레이크 밟고 서 있었어요. 이번에는 차가 완전히 서 있었나요? 섰다가 가는 중이었죠? 다시 한번 보시죠. 야, 이 개야! 아유, 일단 먹어요. 아이씨. 아무 여보, 아니 애들 있잖아. 아 여보, 다 애들 있잖아. 야, 잡아라, 씨. 마. 어머, 여보 아저씨 그만하세요. 네, 차가 움직이고 있었네요. 차가 움직이고 있는데 그 안으로 목을 갖다 이래. 물론 서 있었어도 마찬가지예요. 잠시 서 있었어도. 빨간불 좌회전 신호였나요? 예. 지금은 위기를 모면하려고 이제 움직이는 거였었죠. 운행 중인 자동차 운전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해서 그 자체는 5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 그렇게 사람 다치게 하면은 벌금형이 없습니다. 3년 이상의 징역형. 상대편이 만약 공무원이거나 교사거나 변호사거나 공인회계사거나 인생 끝입니다. 끝났습니다. 벌금형이 있기 때문에 제일 잘해야 집행유예입니다. 인생 종치는 겁니다. 그런데 내 목에 난 상처 이거 상대가 나 안 잡았어. 난 그 때리라 폰만 잡은 거야. 내가 언제 목을 갖다 잡았어. 네가 어서 긁어갖고 그러는지 난 몰라. 거기 봐. 당신 부인이 그만해. 아저씨 그만해서 때리려고 그러니까 나 때리려고만 했어. 나는 안 잡았어. 침만 뱉었어. 침만 뱉으면 폭행이에요. 벌금형이 있어요. 싸요. 2천만 원 이하니까 벌금 한 200만 원? CCTV 꼭 찾으세요. CCTV를 찾아야 창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서 목을 감아서 목을 팍 낚아챈 거. 그게 증거가 CCTV입니다. CCTV 못 찾으면요, 이거요. 벌금 200만 원이, 벌금 100만 원이 200만 원 끝나요. CCTV 찾으세요. 상대편 골로 갑니다. 3년 이상의 징역형. 물론 실형 선고받지는 않겠죠. 1년율에 집행유예 3년 정도 되겠죠. 1년율에 집행유예 2년이나 1년율에 집행유예 3년 정도 되겠죠. 전과자 되는 겁니다. 그리고 집으로 찾아온다고요? 골로 갑니다. 골로 가요. 나중에 와서 싹싹 빌 겁니다. 욕설하면서 달려오던 그런 패기는 찾아볼 수 없고 제발 살려주십시오. 제발 살려주십시오. 싹싹 빌 겁니다.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CCTV 찾으세요. 그리고 아내 말을 들으면 자다가도 떡을 먹는다고 그랬습니다. 부인이 여보 애들 있잖아. 그냥 가자 할 때 갔어야 됩니다. 남편으로서 애들 아빠로서 네 잘못하신 건 아니에요. 충분히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세상이 험악합니다. 험한 세상에서 이상한 사람 만나면 피하는 게 최고입니다. 잘못하신 건 아니지만 그러나 잘한 게 아닙니다. 더 잘했어야 됩니다. 그 현장을 피했어야 됩니다. 상대하지 말았어야 됩니다. 본인은 형사적으로는 잘못 하나도 없습니다. 욕한 것만으로는 처벌 대상이 아닙니다. 상대는 최소한 3년 이상입니다. 근데 똘똘 말아서 더 무겁게 처벌하기 위해서는 CCTV를 찾으십시오. 그래서 뛰어가 목을 팍 잡아채는 거, 그 증거를 찾으십시오. 그리고 지나가는 차를 지나가는데 거기다 얼굴에 침 뱉고 또 한번 팍 뱉고 동전 던지는 거, 그게 CCTV에 다 담겨 있습니다.
파출소 경찰관은 뭘 모릅니다. 재판을 안 해봤잖아요. 형사재판에 가보지 않았잖아요. 이 사건 형사사건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CCTV입니다. CCTV 확보하시고요. 경찰관이 안 쳐줘 바빠서요. 본인이 확보하십시오. 그리고 진행사항 앞으로 또 계속해서 저한테 글 올려주십시오. 그리고 앞으로는 부인 말 들으십시오. 기분 좋게 나가서 같이 김밥 먹고, 그리고 이게 뭡니까? 그날 이상한 사람이 뒤에 있었던 거, 그게 잘못입니다. 거기에 계셨던 게 잘못입니다. 그런 건 잘못이 아니죠. 법적인 잘못은 아닙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이상한 사람 만나면은 대응하지 마십시오. 손가락 욕을 하고 하면은 내 발가락으로 욕을 해주십시오. 똑같이. 안 보이니까. 상대가 보이게 하지 마시고요. 상대가 듣게 하지 마시고요. 그래야 편안합니다. 이번 사건은 법적으로 말고 그냥 사회학적으로 말한다 그러면 불박차 운전자에게도 20 내지 30 정도의 참았으면 좋았을 걸. 아까는 10 내지 20이라고 그랬는데요. 조금 더 해서 20 내지 30 정도. 부인 말 안 들은 것까지 합쳐서. 앞으로 계속해서 질문 올려주십시오. 그리고 상대편 운전자 크게 혼나야 됩니다. 제주도 카니발 폭행 사건 지금 재판 진행 중인데요. 용서받지 못하더라도 실형은 선고받지 않을 겁니다. 네, 그 정도로요. 실형까지는 아니에요. 하지만 불안하죠. 잘해야 징역 1년율에 집행유예 2년입니다. 아주 제일 잘했을 때가요. 정답은 징역 1년율에 집행유예 3년이고요. 자, 이제 여러분들 의견 보겠습니다. 특수폭행 아니에요. 특수폭행 별거 아니에요. 자동차를 운행 중인 운전자를 때리는 거, 잘못해서 브레이크 밟는데 페달 밟으면 어떻게 돼서 지나가서 다른 좀 빨간불인데 다른 차랑 부딪히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리고 핸들 이렇게 잡고 팍 하면 핸들 돌아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서 무겁게 처벌하는 겁니다. 저는 남자로서는 남자로서는 할 걸 한 거예요. 다만 이상한 사람을 상대하지 말았을 때 그러지 못한 게 잘못이라는 겁니다. 이분 합의금 받을 분 아니에요. 저렇게 성격 있으신 분들은 쪼잔하게 합의금 받지 않습니다. 용서하려면 화끈하게 해주는 거죠. 뭐가 합의금 몇 푼 받는다고요. 그 치료비 연고 좀 받으면 되는 건데요. 오히려 합의금 받고서 용서해주면은 오히려 더 불편해집니다. 상대가 싹싹 빌 때 진짜 와서 진짜 아주 비굴할 정도로 와서 빌 거예요. 보세요. 예, 그렇게 만들어야 돼요. CCTV 확보하면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박살내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화끈하게 용서해 주세요. 정말 싹싹 빈다면, 진짜 빈다면.